자, 우리 2020년 1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81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 원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으로서 발생한 원가 중 기업의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자산,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 수익 획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은 손실이라고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82번. 준변동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준변동원가는 우리가 혼합원가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모양이죠. 조업도 변동과 무관하게 원가 총액 일정한 고정원가와 그다음 조업도 변동에 따라 증가에 따라 원가 총액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준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83번. X1년 1월 5일에 영업을 시작한 3일은 X1년 12월 31일에 직접 재료 5,000원, 제공품 재고 만원, 제품 재고 2만원 가지고 있다. 그런데 X2년 들어 영업 실적이 부진하자 동년 6월에 재료와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제품으로 생산한 뒤 싼 가격으로 제품을 모두 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X2년 원가가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83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우리 T 계정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이고요. 자, 우리 X2년 기준으로는 이제 X1년 12월 30일에 재료가 5,000원이니까 다음 연도에는 기초재고 되겠죠. 기초재고 5,000원. 마찬가지로 제공품도 X1년 기말 제공품이 만원이니까 X2년 기초제공품이 만원이 됩니다. 제품 X1년 기말이 2만원이니까 X2년 기초는 2만원이고요. 자, 편의상 우리 직접 노무원가, 재료원재원가는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동일 논리가 됩니다. 자, 재료와 제공품 재고를 남기지 않고 전부 제품으로 생산한 뒤 처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여기가 전부 다 재료라면 직접 재료원가 5,000원이 될 거고요. 여기 이쪽으로 오겠죠. 자, 편의상 다른 건 없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기말 재고도 제로니까.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 주가가 15,000원 되고요. 자, 요 내용이 여기 15,000원 오겠죠. 기말 재고 제로니까 매출원가는 35,000원.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매출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왜냐하면 이제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원재원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원재원가가 예를 들어 뭐 2만원이라면 여기가 이제 35,000원으로 바뀌겠죠. 반대로 여기도 35,000원 바뀔 거고요. 여기도 55,000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원재원가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의 편의성을 위해서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원재원가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풀이를 해보았고요. 2만원이라고 가정해도 똑같습니다. 매출원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직접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 이 순서대로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84번. 자,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물었습니다. T 계정 마찬가지로 그릴게요.
자, 항상 문제를 다 읽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자료에 있는 내용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적다 보면 이런 숫자들이 좀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150만원. 여기가 150만원인 거죠. 직접 재료원가 150만원. 직접 노무원가 90만원. 제조간접원가 110만원. 자, 단기 매출액이 800만원입니다. 단기 매출액이 800만원. 그럼 우리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가 매출 총이익이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25%. 이렇게 됩니다. 자, 매출액이 800만원이고요. 그럼 우리 매출원가 구할 수 있겠죠. 시가나 미주상하니까 매출원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600만원 돼야 되겠죠. 600만원. 매출원가는 600만원. 매출원가 600만원. 자, 기초제품 400만원. 기말제품 120만원. 그럼 거꾸로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초제용품 125만원. 합계액에서 뺍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 320만원. 자, 이렇게 전부 다 적다 보니까 이제 기말제용품 X를 구할 수 있겠죠. 전체 합계액에서 뺍니다. $155만원 나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55만원. 85번. 3위는 일반형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생산한 두 제품의 작업원가는 아래와 같다. 일반형 프리미엄. 직접 재료 투입액 40만원, 80만원. 직접 노동시간 100시간, 300시간. 임률 시간당 1,000원, 2,000원. 동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총 제조원자본가는 400만원이며 제조원자본가는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겠다. 3일은 실제 발생한 제조원자본가를 실제 조업대에 배부하는 실제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생산한 프리미엄 전화기의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자, 프리미엄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시간 300시간 곱하기 시간당 2,000원. $60만원이고요. 제조원자본가 배부액. 자, 우선 배부율을 구해볼게요. 자, 총 400만원이고요. 배부 기준은 직접 노동시간 기준입니다. 자, 총 일반 100,
프리미엄 300이니까 400시간이죠. 시간당 만입니다. 자, 배부 기준 프리미엄 직전 노동시간 300시간이고요. 자, 300만원 산정이 됩니다. 4월 한 달 동안 생산한 프리미엄 전화기의 제조원가는 총 360만원, 80만원이니까 440만원. 정답 3번입니다. 86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업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2번. 소량 주문 생산인 경우에는 개별원가, 대량 생산은 종업원가. 좀 더 정확하게는 다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은 종업원가, 다품종 소량은 개별원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종업원가 계산은 원가 관리 및 통제가 개별 제품별이 아니라 공종별로 합니다. 개별 제품별이나 작업별 수행하는 것은 원가 관리와 통제를 개별 제품별로 하는 것은 개별원가 방식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개별원가는 제품별로 따로따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제품의 손익분석, 계산이 좀 용이하지만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똑같은 제품, 완성품, 기말제용품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적습니다. 4번. 조선업, 기계제작업, 주문 생산 기업 형태는 개별원가 계산을, 섬유업, 제분업, 계산기, 제조업, 동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은 종업원가 계산이 적합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87번. 종업원가 계산 5단계 절차. 간단하죠. 우리 계산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계산만 전부 할 수 있으면 쭉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량 흐름.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세 번째, 원가 요소별 원가 배분 대상의 기초제용품 단기 발생 원가. 네 번째, 원가 요소별 재료 원가와 가구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마지막,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용품 원가로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88번. 선입선출법이고요. 당월 완성품 환산 단위당 원가는 재료 원가 5원, 가구 원가 10원. 자, 기초제용품, 기말제용품, 단기 완성품이 있고요. 이 회사에 당월에 발생한 실제 발생한 가구 원가는 얼마인가?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가구 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역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5단계 프로세스 해볼게요. 선입선출이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자, 우선 기초 600개. 선입선출이니까 기초의 완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50%. 자, 기말제용품 1000단위. 완성도 60%. 자, 기초 600개. 단기 완성물 4200이니까 3600이 돼야 됩니다. 3600. 4200. 4200. 자, 실제 단기 투입량은 4600이 되죠. 자, 기초 600, 기말 1000, 완성품 4200. 자, 완성품 원산량 선입선출이고요.
자, 재론가는 공정 초기에 선입 선출이니까 단기에 투입된 재료비는 없습니다. 단기 투입 단기환 3,600. 자, 단기 투입 1,000.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자, 가공가 단기에 투입된 거 전기에 600이 50%니까 단기에 600에 50% 300. 단기 투입 단기 완성 3,600. 단기 투입 단기 60% 600. 자, 4,600이고요. 4,500입니다. 자, 당월에 발생한 가공가, 기초재용품 원가가 있고요. 근데 선입 선출법이니까 기초재용품 원가는 배분하지 않고 전액 완성품에 배분합니다. 단기 발생 원가. 자, 환산량 단위당 원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가공가 10. 자, 단기 발생 원가 X. 기초정품 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완성품 원가나 가니까. 자, 그럼 우리 단기 발생 원가 구할 수 있겠죠. 얼마죠? 암산으로 가능하겠네요. 45,000원. 45,000원 나누기 4,500 단위당 10. 자, 정답 4번입니다. 89번 평균법이고요. 완성품 원가와 기말재용품 원가. 89번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우선 물량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기초 50개, 단기 투입 450개, 자, 완성품 400개, 기말 100개, 완성도는 20%. 평균법이니까 자, 400, 100이고요. 400, 단기 투입 단기 20%, 20입니다. 500, 420. 자, 기초정품 원가 800, 600. (3,200) 2,424만원. (4,000이고요) (3024번) 자, 단위 원가 4,000 나누기 500. (72,000) 자, 우리 기말 완성품 원가만 구해보겠습니다. 완성품 원가. 자, 400이고요. 곱하기 얼마나? 400 72,000. (60800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 우리 기말지용품 원가는 여러분들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90번 3일의 원가 자료이다. 원재료는 공정 시작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가구 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평균원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를 계산한 경우 가구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우리 평균과 선입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기초제공품이죠. 기초제공품. 기초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입니다. 기초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입니다. 자, 기초제공품 600개 곱하기 자, 완성도 80%. 600개 곱하기 80%. 480이고요. 평균법이 더 크죠.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전부 고려하고요. 선입선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평균법이 480이 더 큽니다. 91번. 표준원가와 표준원가 계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표준원가란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사전에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식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2번. 표준원가 자체가 우리 예산 수립 가능하고요.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차이 분석을 함으로써 왜 발생했는지, 왜 더 많이 발생했는지, 왜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차이 분석함으로써 원가 통제 가능합니다. 4번. 표준원가의 한계점은 우리 계량 정보만 적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92번. 표준원가 종류로 가장 옳은 것. 기존의 설비, 제조 공장에서 정상적인 기계 고장, 정상 감손, 근로자의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선의 조건 하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하에서 최저 목표 원가를 의미한다. 이상적인 표준이죠. 92번 정답은 2번입니다. 93번. 3일의 변동제조원자원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변동제조원자원가 예산은 얼마인가? 자, 실제 작업시간 기준으로 한 우리 AQAP가 있고요. AQSP가 있습니다. SQSP가 있고요.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투입시간 기준으로 한 변동예산, 실제 투입시간 기준으로 한 변동예산,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시간을 근거로 한 변동예산, 줄여서 실제 생산량이 근거한 변동예산, 실제 투입량이 근거한 변동예산, 실제 작업시간, 요거죠. 240만원. 자,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변동제조원자본 계산은 SP 곱하기 SQ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능률 차이 마이너스 2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0만원. 따라서 여기가 260만원이 산정이 돼야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9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간, 실제 투입량, 실제 발생한 시간 기준으로 한 변동예산, 실제 생산량,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시간을 근거로 한 변동예산, 줄여서 실제 생산량, 실제 산출량이 근거한 변동예산. 정답 4번입니다. 94번. (3일은)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고정제조원자본가 예산을 배부하겠다. 단기 고정제조원자본가 예산과 실제 재료는 다음과 같다. 자, 예산, 실제. 예산, 실제.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 4시간. 단기 실제 생산량은 22,500개. 또한 회사는 기준조업도로 예산조업도로 사용한다. 이 경우 단기 고정제조원자본가 조업 차이는 얼마인가? 실제, 예산, 그리고 배부. 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자, 예산이 4,000원, 예산 4,000원.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 자, 배부는 2,500개. 제품 한 개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 4시간. 이렇게 설정해놨고요. 자, 예정 배부율입니다. 예정 배부율. 기준 조업도로 예산 조업도 사용한다. 자, 그러면 우리 예산은 기준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자, 기준 조업도 8,000시간. 예정 배부율은 0.5가 될 겁니다. 4,000원 나누기 8,000시간 하면 0.5. 자, 5,000원 나오고요. 조업도 차이는 뺍니다. 마이너스 1,000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자, 조업도 차이는 1,000원, 유리한 차이. 정답 3번입니다. 95번. 3일의 변동제조원자본가 배부 기준을 직접 노동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가 3만원 유리한 차이.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가 2만원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다음 내용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 표준을 설정할 때 저임률의 미숙련 노동자가 투입되는 경우 싸니까 가격 차이는 유리한 차이. 나 생산 부분 책임자의 감독 소홀이나 일정 계획 등의 차질이 있는 경우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능률 차이가 불리한 차이. 다 만약 변동제조원자본가 배부 기준을 직접 노동시간으로 했다면 그대로 끌려 올라갑니다. 즉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가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면 변동제조원자본가 능률 차이도 불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노동시간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니까. 배부 기준 조업도를 그대로 끌고 오는 거니까. 가나다 모두 맞는 편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96번. 초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자, 매출액 2만 개 곱하기 개당 판매 가격 400원이고요. 자, 매출원가 직접 재료원가만 반영합니다. 즉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50원이고요. $100만원. 그래서 우리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 700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운영 비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를 운영 비용으로 보는 거죠. 자,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무원가 30. 변동 제조원자본가. 변동 제조원자본가 단위당 70. 자, 고정 제조원자본가. 총액으로 넣겠습니다. 50만원. 그 다음 판매관리비 변동. 고정 판매관리비. 고정 판매관리비 110만원.
변동 판매관리비 2만개 곱하기 단위당 판매관리비 120.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직접 노무원가 30. 변동 제조원자본가 70. 네, 맞네요. 네. 변동 판매관리비 120. 자, 운영비용 전체 내보겠습니다. 전체 운영비용이 600만원 나옵니다. 자, 700에서 600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은 100만원 산정이 되죠. 정답 1번입니다. 97번.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 차이점을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하여 원가 산정을 하게 되면 모든 제조원가가 기말 제형품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고정 제조원자본가는 제품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변동원가는 내부계획 통제, 경영 관리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변동원가의 논리는 고정원가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 회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발생 즉시 기간원가, 기간비용 처리하자. 4번.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하게 되면 오직 판매량에서만 이익의 영향을 받습니다. 생산량, 이익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98번. 변동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정답은 3번이죠. 외부 공시형 재무제표는 무조건 전부원가, 기업 회계 기준에 전부원가 기준을 사용하여 외부 공시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과의 목적은 판매 부분 정확한 성과평가, 공원익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그 다음에 제품의 수익성 분석할 때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제외하고 합리적인 제품 제조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 이익계획의 효과적인 수립하기 위해서, 즉 관리 목적으로 변동원가 계산 제도를 이용합니다. 99번.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한 자료이다. 자, 생산량은 모르고요. 판매량 800개, 판매단가, 고정 판매관리비, 고정 제조원가,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비,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월초 재고는 없고요. 전부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에 비해 8,000원만큼 많다면 생산량은 몇 개일까? 자, 우리가 변동원가에 대한 이익이 있고요. 자, 여기다가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더하면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이 나옵니다. 자, 기초재고는 없고요. 자, 그러면 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가 8,000원이라는 거죠. 전부원가 이익이 더 크니까. 자, 기말재고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 이 숫자가 8,000원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월초재고는 없고요. 고정제조원가가 총액 24,000원 발생했습니다. 고정제조원가가 총액 24,000원, 24,000원 발생했고요. 자, 판매관리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매관리비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자, 따라서 기말재고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 8,000원 계산이 됩니다. 자, 고정제조원가 총액 총액이 24,000원. 24,000원이고요. 자, 여기서 생산량이 나오죠. 자, 생산량 하면
여기 단위당 고정재정원자 문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기말재고 여기가 8,000이 나옵니다.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자, 쭉 보내고요. 이걸 약분하겠습니다. 그럼 총 생산량 양분의 기말재고 그러면 8,000원 나누기 24,000 33.3% 쭉쭉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매량이 800개고요. 어떻게 하면 이 숫자가 나올까요? 자, 총 생산량은 이렇게 되겠죠. 기말재고는 총 생산량 빼기 판매량. 근데 판매량이 800개죠. 미지수 하나, 식 하나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산해 보면 총 판매량이 1200개가 나올 겁니다. 총 생산량이 1200개가 나옵니다.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말재고 곱하기 단위당 고정재정원자본가 8,000원. 근데 기말재고 숫자는 모르니까, 자, 기말재고는 우리가 총 생산량 빼기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고정재정원가는 총 생산량 24,000원.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면 되겠죠. 식을 만들면 판매량이 800개 나오니까 식 하나, 미지수 하나, 식 하나, 미지수 하나. 그래서 이 식을 풀면 총 생산량을 X로 두고요. 미지수 하나, 식 하나니까 X 1200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0번. 3일의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구성이 다음 같을 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차이는 얼마인가? 자,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고 원자본가 50만원이고요. 고정비,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원가 29만 5천원. 자, 그럼 차익만큼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이 더 크겠죠. (20만 5천원입니다) 20만 5천원 차이 나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20만 5천원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0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